영국 조종사 방한, 프랑스 일본 충격. 영국 공군, KF-21 구매 계약 체결. 24조 원 협의서 제출, 영 단독 결정. 한화가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대한민국 항공 우주 기술력을 선보인다. 한화는 22에서 26일 영국 런던 근교의 판버러 공항에서 열리는 판버러 에어쇼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약 60평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마련하고 그룹사 항공사업 통합 역량을 보여주는 에어존과 발사체 관측위성 위성통신 서비스 등 종합 우주 솔루션을 제시한 스페이스존을 운영한다. 에어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 항공 엔진 프로토타입이 최초로 전시된다. 첨단 항공 엔진은 KF-21 전투기, 무인 전투기 등에 탑재하기 위해 추력 1만 5천 파운드급 이상을 목표로 개발 중인 엔진이다. 한화시스템이 국내 독자 개발에 성공해 지난 5월 글로벌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사와 수출 계약까지 체결한 AESA 레이더도 선보인다. 경공격기, 무인기, 소형 항공기 등 각 항공기 특성에 맞는 다양한 AESA 레이더를 제시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항공기 생존을 위한 첨단 항전 장비, 친환경 항공기 핵심 구성품인 에너지 저장 장치, 수소연료 전지, 전기식 작동기 등 한화가 40여 년간 축적한 항공사업 통합 역량을 소개할 예정이다. 배너. 스페이스존에서는 한화시스템이 최초 국산화한 소형 SAR 위성으로 전장 상황을 관측하고 2021년 투자한 유텔셋 원웹 위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 대응하는 초연결 방산 솔루션을 선보인다. 특히 SAR 위성이 촬영한 국내 목포항, 미국 센트럴파크와 양키 스타디움, 두바이 팜 주메이라,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 등 세계 각지의 선명한 모습을 전시 현장에서 공개해 위성 관측 역량을 보여줄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모형도 전시된다. 2022년과 2023년 연이은 발사 성공으로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성 고객을 모집하고 국내 민간 위성뿐만 아니라 해외 위성까지 발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한화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항공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 적극 알려 글로벌 사업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 한반도 유사시 배이 요청하면 러시아군 참전 가능성 높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특별대담.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병력 등을 파병하면서 유라시아 및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따르면 현재 3,000명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서 전투 투입을 위한 군사훈련에 들어갔고 다음 달 중 총 1만 2천 명이 우크라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은 단순히 우크라 전쟁을 연장시키는 것을 넘어 유라시아 등 국제정세에 미치는 지정학적 군사학적 의미가 크다.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사태이기도 하고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을 할 경우 북핵이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국제사회가 감당할 핵위기가 가중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받는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핵이 고도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북러가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 함께 참전하면서 명실상부한 군사동맹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조약상 유사시 상호지원 이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도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 공산이 커진 것을 가장 큰 우려사안이라고 봤다. 이에 파이낸셜 뉴스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남 원장과 긴급 특별대담을 갖고 북한군 우크라 파병 사태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력과 한국과 한미일의 대북 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북한군 우크라 파병으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계절도 겨울이 오고 국제 정치도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다. 북한 정권 수립 이래 대규모 파병은 초유의 일이라 한반도가 국제 정치 전면에 부상했다. 굉장히 큰 위험과 여러 변화가 야기될 것이라 노심초사하며 바라보고 있다. 북한군이 단계적으로 12,000명까지 파병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가정보원이 우크라 정보당국과 함께 최초로 사진과 숫자를 발표했다. 3장의 사진 중 한 장이 제주도 국제위성센터에서 우리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다. 나머지 2장은 유럽의 민간위성 사진이다. 러시아 군함이 1991년 이후 34년 만에 북한 항구에 정박한 사진이다. 거기에서 병력을 단계적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3,000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속도라면 12,000명이 다음 달이면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해 어떤 전략적 대가를 기대하는 것인지. 가장 우려스러운 건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조약 4조가 자위권과 관련된 유엔 헌장 51조를 넣고 일방이 전쟁이 벌어지면 지체 없이 타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 것이 한반도에 가져오는 가장 큰 함의는 한반도에 분쟁이 났을 때 러시아가 참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요청하면 러시아 군대가 언제든 한반도에 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다. 또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해서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는 전투기에 실어 떨어뜨리려고 하면 요격이 되니까 결국 미국을 타격하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 북한의 ICBM 개발은 2%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대기권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6,000도 고열을 견디는 재진입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눈이 될 정찰위성도 필요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쏘아 올릴 핵추진잠 수함도 개발하고 싶어 한다. 파병이 북한의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이 넘어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거기다 파병된 북한군들이 용병으로서 한 달에 $2,000 정도를 받으면 12,000명을 보내면 1년에 4천억 원 정도가 나온다. 10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중국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니 상당한 경제적 도움도 될 것이다. 북한군 파병으로 우크라 전쟁의 전세가 역전될까? 일각에선 총알바지 얘기도 나온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러시아의 상황이 복잡하다. 우크라 정부가 밝힌 러시아 측 사상자가 70만 명의 폭파된 탱크가 9,000여 대이다. 러시아는 고위층과 상류층이 입대를 피해 민심을 관리하려고 부분 징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7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한계가 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선 격전지에 어떤 병력이든 일단 세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전세를 바꾸진 못하더라도 우크라군이 본토에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시키려는 것이다. 인간방패 정도로 쓰인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잠수함이나 ICBM 등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할까? 검은색 위쪽 삼각형, 그건 앞으로의 상황에 달려있다.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가 늘어날수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선 러시아에 대한 채권이 생기는 것이다. 북한군 사망자가 늘면 더 충원이 될 것이고 김 위원장이 사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다만 우리가 그것을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ICBM이나 핵잠수함 기술이 넘어간다면 우크라가 요청하는 첨단 공격용 무기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우리의 K2 전차는 최고이고 K9 자주포는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해서 연속적으로 구매하는 정도이다. 한국이 국제정세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큰 전쟁이 2개 정도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3개나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다. 우크라 전쟁과 중동 분쟁의 파편이 아시아로 넘어오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데 그 키를 쥔 게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이 대선 국면이라 정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국정원이 치고 나가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정치는 자국 중심이라 중동 분쟁 휴전이 급한 미국이 남의 나라 일을 자기 일처럼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첨언하자면 미국은 타국 정보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해 판단하지 않는다. 국정원은 이달 초에 오크라 현지를 가서 직접 파악했는데 미국 중앙정보국은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정보 역량을 중동에 쏟고 있어서 늦어졌던 것이다. 북한군의 오크라 파병을 계기로 한국이 유럽, 또 나토 회원국과 연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나. 검은색 위쪽 삼각형 한 가지 변수는 오크라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무기는 지원하지만 직접 파병은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나토가 우리나라에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